JMCTV 김대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80차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 위원회에서는 바레인, 벨기에, 기네, 이탈리아, 시리아, 그리고 일본의 아동권리 현황을 조사합니다.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일본 내 아동권리가 9년 만에 논의되는 회의에 현재 고교 무상화 제외로 아동권리 침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고교 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 중인 5개의 조선학교 어머니회와 조선학교 졸업생, 조선대학교 교직원, 오사카 조선학교 소송 변호인단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 5개의 학교는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아이치, 큐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제외를 지적했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야마모토시는 모든 학교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조선고등학교는 일본의 고등학교 법적 기준 충족 미달로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고교 무상화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9월 일본 고등법원은 조선총련 관련 행사에 참여한 의심이 있어서 오사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건 차별이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니까 일본 정부는 그걸 수정하라. 그래서 지정해라. 고교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 큰 이유는 오사카 1심에서는 판사가 똑바로 이 제도는 아동의 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정부는 저청년이란 관계, 그리고 공화국, 북한이란 관계를 문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아동의 권리가 문제가 본질이다. 그리고 정부가 문제로 삼는 저청년과의 관계도 학교의 성립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북한 정부가 도와줬다. 그래서 건물도 겨우 세웠다. 어려운 속에서 제일 교포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걸 갖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거쳐가면서 오히려 북한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제일교포는 자기 힘으로 기부를 뭐든지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어렵게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시작하다가 점점 자립 운영을 하게 됐다. 그런 역사적인 경위석에서의 저천년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런 역사를 거쳐서 잃어버린 민족성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제외한 거는 북한과의 관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한 거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1심은 제대로 역사적인 경위를 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을 했다. 이렇게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 당연한 일을 인정해받기가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게 당연한 일을 제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는 정부는 막 이것저것 저청년 홈페이지에는 이렇다. 이런 걸 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 옛날에 자료를 내오면서 관계가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독립 운영 안 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겁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카리큘럼도 이렇게 일본의 교종에 맞게 해왔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를 내다보면서 교육을 해왔다. 그렇게 또 똑같은 말을.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에 이건 북한 학교냐 아니냐, 저청년 학교냐 아니냐, 그 소송이 아니다.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있냐 없냐, 일본에서. 그 문제라는 걸 또 한 번 간절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변론 때 결심을 했는데 판결을 봐보니까 오히려 완전히 정부 편에 서서 의심이 풀리지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저청년 북한과의 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 자료를 봐도, 이 자료를 봐도, 이 자료를 봐도 의심은 의심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삭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도 안 한 채 의심이 남는다.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고교무상 대상으로 지정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의심이 안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컨대 다른 외국인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심사를 안 해요. 그냥 학교 설립 취지가 이거예요. 뭐 경제 상황 이래요. 오픈하고 있는 정보로만 이렇게 제출을 해서 오케이 되고 있는데 어쩐지 조선학교에서만 내부 재정 문제가 어떠냐, 인사가 어떠냐, 누가 교장이냐, 누가 지명하냐, 그걸 다른 외국인 학교에서 따져봤냐, 그 말인 거예요. 왜 조선학교에만 그렇게 마치 죄를 지은 학교인 것처럼 이 인사가 어떠고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떠고 그 중에서 저청년의 기부가 몇 %고 어쩌고 우리 다 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다 냈는데도 의심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법원의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편견에 근거한 그 정부 입장에서 똑같은, 간단히 말하면 검찰처럼 그런 거란 우리는 그런 감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정치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그 항소심은 그 아베 정권에 완전히 결탁한 판결.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지금 상고심에서는 일본의 상고심이 법정이 열리냐 어떠냐, 심리를 하냐 어떠냐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주장, 뭐 헌법 위반,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에 맞게 우리 막 준비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고심에서 그 상고 이유를 받아 접수하냐 안 하냐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상고심에서 법정을 열 거냐 안 열 거냐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다른 지방의 소송 상황을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왜냐하면 오사카 소송에서도 마치 도쿄 소송의 심리 과정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협의 마당에서 판사가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혹시 이게 맨 처음에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그게 다른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소송 형식은 달라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너무나도 편견, 바이아스가 너무 심해서 그걸 푸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법정에서 진짜 통감했어요. 그래서 뭐 메디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예, 변호인단은 당연히 그것도 시야에 넣으면서 반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로는 당연히 뭐 정치적인 해결, 지금 법정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따로 뭐 프레셔를 줄 수 없냐. 그게 하나가 외부 압력, 국제사회 포함해서 그게 하나 그 국련에서 이번에 제일 코리안 변호사협회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 작은 활동이라 해도 국회에서 뭐 사람 만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과 연대해서 일본의 국회의원한테 뭐 액세스 한다든지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크게는 일본 사람들의 편견을 푸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은 조선학교, 북한학교 근데 한국에서 성명이 나왔다, 지원이 있다 그러면 왜 한국이 이러지?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느끼니까 그런 것도 막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시민 운동적인 부분에서 이 상황 바꿔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베 정권이 바뀐다든지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그런 드라마틱한 뭐 게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여러 가지 생각하면